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이 바로 이런 데 있다. 부자들이 계속 받아주고 있다라는 거죠. 예. 네. 시중은행들에서 금리를 지금 내리고 있는데 기준금리가 내리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피부에 와닿는 주담대 금리는 조금 더 내려갈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 반면에 이제 뭐 공사비는 꺾일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네. 공사비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분양가도 지금 올해 이제 뭐 서초 강남 지역에 분양하는 아파트는 8천만 원을 뚫지 않을까 이렇게 경남. 예상이 네. 되고 있어요. 네. 예. 또 여기에 전세 가격도 또 이게 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예. 전세 가격도 계속 우상향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공급이라도 조금 많아져야 되는데 올해 입주 물량도 현저하게 지금 적다. 이런 호가가 자리매김돼서 계속 우상향으로 갈 가능성은 높다.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JEDUWM의 고준석 대표님과 함께 또 최근 부동산 시장이 또 막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 지금 모시기로 하기 전에 딱 이제 네. 섭외 제안 드렸을 때랑 지금 가장 큰 차이는 네. 지금 막 강남발 막 네. 호가 막 몇 억씩 올라가고 그러니까요. 매물도 들어가고 있다고 그러니까요. 하는데요. 지금 완전 토거제 그 해제 때문에 시장이 좀 막 과열되는 그런 느낌도 좀 들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아마 지금 이 시청하시는 분들도 아니 우리 동네는 뭐 조용한데 네, 뭐 네. 저기는 왜 뭐 저 거짓말 아니냐 뭐 이런 네, 네. 댓글들도 막 달리고 막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장의 어떤 분위기도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우선은 뭐 가장 먼저 여쭤볼 건 아무래도 그건 것 같은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풀리면서 왜 이렇게 급등을 한 건지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갭 투자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사실은 토허제 구역 안에서는 네. 실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갭 투자가 불가능했잖아요. 실거주만 할 수 있었는데, 근데 이제 이게 풀리면서 갭 투자가 가능하니까 지방에서도 서울 다른 지역에서도 토어제로 묶여 있던 지역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좋은 지역들이었잖아요. 다 좋은 데죠. 그런 지역들로의 이제 전세 끼고 투자하는 이 갭 투자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 이러다 보니까 팔려고 내놨던 분들이 좀 있으면 더 올라갈 거 아니야?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제 매물을 걷어들이는 거죠. 네. 걷어들이니까 호가는 올라가고 거래는 안 되고 지금 매도자가 지금 삿바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 그래서 거래는 조금 안 되는데 호가는 쭉 올라가고 있고, 뭐 오늘 그 잠실에 리센치 경매 물건이 네. 하나 있어서 내용을 보는데 24억이 1차 법사가가 있더라고요. 네. 봤더니 호가 확인을 해봤더니 33억이에요. 33억에 지금 네, 호가가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리센치가 작년에 네. 최고가가 28억 5천에 84제곱미터가 거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게 지금 호가가 33억. 33억이니까 네. 약 뭐 4억 5천 5억 가량 지금 올라가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네. 이거 아니면 안 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분위기가 호가는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거래는 눈치 싸움 때문에 아직 안 되고 있다. 근데 네. 이게 이제 뭐 보물 터지듯 터지기 시작하면은 가격은 뭐 오르는 걸로 또 이제 그렇게 되겠죠. 아니 네. 그 요즘에 막 지금 뭐 워낙 단톡방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네. 뭐 거래가 뭐 엄청 됐다 막 하는 게 막 돌아요. 지금 네, 뭐 그게 네. 물론 찌라신지 뭐 진짜인지 알 수는 없지만 네. 그리고 이제 뭐 기사들도 보면은 실제 거래된 거 맞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네, 네. 아니다 생각보다 거래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지금 혼잡하거든요. 사실 지금 뭐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어떤 실거래가가 뭐 찍힌다거나 이러지 않는 상황이라 그런 그렇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지금 거래가 되고는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이제 거래는 되고 있는데 이렇게 거래된 것들이 아무튼 잔금을 치러야지만 실거래가가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실거래가라는 거는 후행지수이기 때문에 이 호가 선행지수를 따라갈 수도 없고 여기에 네. 의해서 이제 거래는 시장 가격은 또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한 달 뒤에 2달 뒤에 나서면은 조금은 다소 오른 가격에 매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네요. 그러면 지금 호가를 말하는 것도 사실 단기간에 지금 팍 튀었는데 그렇죠. 예, 예.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갈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30억 정도 하면은 네. 평당 1억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84제곱미터가 33억이면은 딱 1억인데 네. 1년 전, 2년 전에 반포에 1억 넘었던 네. 원밸리가 1억 넘었던 시절이거든요. 근데 거기가 벌써 지금 2억을 가고 있고 여기 1억인데 여기가
더 오를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잠실이라는 지역이. 네. 그래서 우리가 금액은 잠실은 1억까지야, 반포는 뭐 1억 5천까지야, 압구정동은 뭐 2억까지야 이렇게 예단할 수는 없잖아요. 네. 시장 경제를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은 저도 전문가지만 여기가 어디까지 갈 것이다. 네. 는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 가격을 뚫고 계속 우상향은 할 것이다. 10년 뒤, 20년 뒤 보면은 조금 더 지금 가격보다는 우상향돼 있을 것이다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게 이제 지금보다 조금 지나서 만약에 사게 되면은 지금 말하는 막 32억, 33억 막 이런 거보다 좀 더 비싸게 사실 수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렇죠. 네.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과열되는 그런 느낌도 있을 것 같으신 건지. 단기적으로는 과열될 수밖에 없고요. 아, 이 그래요? 과열된 금액이 꺼지면은 단기 과열로 보는데 꺼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한두 건, 뭐 서너 건, 뭐 그 이상의 거래량이 계속 뒷받침돼주면은 단기 과열이 지속적인 이게 이제 시세가 시장, 되는 거죠. 그걸로 이제 자리매김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온 거라고 보세요? 이렇게 막 지금 엄청 그 예상보다 좀 과하게 막 사람들이 좀 반응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그게 토지 풀린 지역에만 지금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그 외곽 지역, 서울 외곽 지역은 아직 그런 온기가 지금 닿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네. 이제 거래량이 좀 늘어나고 활성화가 되면은 서울 전역으로 이제 조금 퍼져 나갈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토지의 영향이 크고요. 그래서 향후에 지금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게 계속 뒷받침될 거냐 이러한 현상이 그러면 이제 몇 가지 지표를 조금 봐야 되겠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금리가 어떻게 될 거냐라는 네. 거죠. 금리가 이제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1%대로 지금 예상하는 데도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1%대로 예상한다는 건 금리 더 내려라라는 압박으로도 볼 수 있잖아요. 네, 네, 네. 한국은행 야 니네 더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자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데 금리는 아무튼 내릴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고 또 지금 뭐 기준금리가 안 내리고 있지만 현재 시중은행에서 뭐 신한에서는 30bp 정도 네. 지금 내렸고 주담대 금리를 KB국민은행에서는 10bp 정도 지금 금리를 내렸고 0.1%. 예, 예. 그렇게 이제 시중은행들에서 금리를 지금 내리고 있는데 기준금리가 내리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피부에 와닿는 주담대 금리는 조금 더 내려갈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 반면에 이제 뭐 공사비는 꺾일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네. 공사비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분양가도 지금 올해 이제 뭐 서초 강남 지역에 분양하는 아파트는 8천만 원을 뚫지 않을까 이렇게 경남. 예상이 네. 되고 있어요. 네. 예, 예. 자 분양가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또 여기에 전세 가격도 또 이게 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예, 전세 가격도 계속 우상향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공급이라도 조금 많아져야 되는데 올해 입주 물량도 현저하게 지금 작다. 이런 네.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 보면은 이런 호가가 자리매김돼서 계속 우상향으로 갈 가능성은 높다. 그럼 이렇게 단기간에 이렇게 과열되는 거는 그 동안에 토지 지역에 투자를 못했던 네. 갭 투자 세력이 아무래도 제한됐었잖아요. 이런 세력들이 지금 들어오기 때문에 단기 과열 현상이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 흐름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이런 것도 있을까요? 그냥 그 아무래도 지금 뭐 전국이 막 혼란하고 하다 보니까 한 조금 더 기다려서 뭐 정치적인 혼란이 좀 정리가 되면 그때 사야지라고 했던 분들 좀 있었을 텐데 네. 그런 분들이 지금 갑자기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막 즉시 풀리면서 갑자기 네, 네. 풀어버렸잖아요. 또 네, 네. 예상 못하는 속도로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뭐야 하면서 막 갑자기 또 이게 약간 패닉 일종의 네, 네, 작은 네. 패닉이 좀 생긴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렇게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탄핵 정국이 지금 이번뿐만이 아니잖아요. 네. 노무현 대통령 탄핵 정국도 벌써 있었고, 세 번째죠. 박근혜 정부 때도 있었고 지금 근데 그 당시에도 부동산 가격이 그럼 떨어졌었느냐? 네. 그렇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우상향하고 있었다 지표들을 보면은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이번 시장의 탄핵 정국은 시장 흐름과는 조금 무관하다. 시장 경제 원리로 우리가 순수하게 정치를 빼고 시장 네. 경제 원리로만 좀 한번 보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올해 부동산 가격은 올해도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또 한편에서는 이런 네. 얘기도 있잖아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경제도 막 안 좋아지고 지금 뭐 기업들도 뭐 구조조정한다 뭐 이런 네, 얘기들도 네. 막 많은데 네. 이게 아무리 뭐 이제 뭐 금리 내려가고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사줄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영 부담스러운 가격대이기도 한데 네, 네. 이게 왜 계속 이렇게 우상향을 하냐? 네, 네. 사줄 사람이 없는데 뭐 이런 네. 얘기들도 있지 않습니까? 사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는 이제 조금 한번 우리가 시장 거래량을 보면은 확실히 이제 줄어드는 건 맞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코로나를 2020년 경험을 했잖아요. 네. 이때도 우리가 성장 마이너스 2% 이상 마이너스 성장을 했는데 이때 금리가 이제 떨어지다 보니까 네. 부동산 가격은 엄청 올랐잖아요. 근데 그 이면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우리나라 GNI 1인당 GNI는 계속 상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1인당 국민 소득이 100달러 하던 때가 64년도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IMF 때 8,400불이었거든요. 네. 근데 작년에 벌써 36,600불 그렇죠. 정도 지금 되는 걸로 추산하고 있고 2023년도에 36,000불을 넘었거든요. 근데 작년에도 500불 이상 지금 증가한 걸로 네. 대비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자, 이렇게 이제 부자들이 우리나라 많이 생기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시장 양극화도 이 부자들이 많이 생기는 거에서 우리가 기인한다고 봐요. 예. 그래서 부자가 되면은 나 어디 살지? 우리 아이들 어디에서 가르치지? 이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양극화는 더 심화될 수 있고 그들이 부자들이 사는 중산층 이상들이 사는 동네는 강남 상구가 이제 자리매김돼진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근데 이 지역에 공급은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뭐 공급할 땅도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 지역에 한정된 공급으로 수요를 이게 커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급자가 부르는 가격으로 형성돼서 계속 신고가가 창조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올해 경제도 안 좋고 뭐 여러 가지 상황도 안 좋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증가하고 있고 또 통화량이 증가하고 있고 네. 2023년에 M2 기준 통화량이 3,906조 원이었는데 네. 지금 작년 말에 4,100조 원을 넘어서고 있어요. 그 사이에 또 많이 늘었네요. 200조 이상이 늘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돈이 늘어나면은 실물 자산 가격을 밀어 올리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지표들, 거시적인 지표를 보면은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이 바로 이런 데 있다. 부자들이 계속 받아주고 있다라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경제가 안 좋더라도 좋은 지역의 시장은 우상향 할 수밖에 없다. 양극화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이게 또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모든 지역이 다 오른다는 얘기는 아니고 말 그대로 이제 양극화로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안 오르거나 내려가는 지역들도 나타난다는 얘기잖아요. 있죠. 근데 이제 서울 지역은 2014년 기준 2024년으로 네. 보면은 서울 25개 구가 전부 올랐어요. 네. 네, 전부 오른 걸로 나타나고 10년 단위로 끊어 보니까 가장 많이 오른 곳이 서초구가 209%로 네. 많이 올랐는데 상위 5개 지역을 이렇게 보니까 한강벨트를 끼고 있더라는 거죠. 다 강북이든 마포구, 네. 용산구, 성동구가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네네. 이런 구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은 강남 3구가 뭐 부자들이 선호하는 지역, 중산층들이 선호하는 지역에서 여기가 가격이 월등히 오를 수 있겠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강북이나 그 이외 지역은 안 오르는 거냐? 오히려 조금 길게 보면은 그런 지역도 같이 오르는데 오르는 금액 차이는 분명히 있을 거다. 그렇죠, 그렇죠. 예, 이렇게 보는 거고 예를 들어서 강남에 못 오는 분들은 그 다음 지역에 거주를 해야 되니까 그런 지역에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저는 꼭 강남만 바라보고 강남 아니면 안 돼.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뭐 그런 지역에 내 집 마련을 미리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보면은 뭐 대략적으로 뭐 이건 뭐 네. 통계를 좀 내봐야 되겠지만 한 15억에서 뭐 한 20억이 좀 넘어가는 지역들은 막 좀 올라가는 분위기도 있고 뭐 네, 회복도 네. 많이 하고 네, 하는데 맞습니다. 네. 뭐한 10억이나 뭐 10억 이하의 집들은 뭐 좀 회복이 잘 안 되고 있는 뭐 그런 것처럼 보여요. 특히 이제 뭐 노도강이라든가 네. 이런 지역들은 조금 더디게 나타나고 있지만 그런데 이제 그런 지역들은 사실은 10억 미만 어떻게 보면은 5억 원 정도를 가지고도 내 집 네. 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곳들인데 이런 곳들을 우리가 그러면 이런 곳들은 안 올라갈 거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자 이런 지역들을 조금 우리가
살 때 미래 가치를 조금 한번 보자라는 거죠. 서울에서 앞으로 10년 안에 주변에 공공 인프라가 가장 많이 증가하는 데가 어디냐를 네. 보면은 25개 구 중에서 노원구라는 거죠. 동북선이 2026년 개통되고 동부간선도로가 2028년 또 지하화돼서 강남으로의 출근길이 뭐 30분대로 땡겨지고 GTX-C가 네. 또 개통 뭐 2028년, 2030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개통이 되면은 강남 삼성역으로의 이게 출퇴근 시간이 뭐 10분 내로 이제 줄어드는 건데 거기에다가 이제 뭐 도봉 면허 시험장, 창동 여기 해가지고 또 개발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바이오 클러스터 단지 네. 들어서고 뭐 서울대 병원이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연구 병상을 만들어서 그렇게 이제 10년 안에 이런 것들이 호재가 이제 많이 있네요. 들어서게 된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거기가 1단지부터 3개동이 16단지까지 3만 5천 가구인데 네. 여기 재건축을 하게 되면 뭐 여기는 철사로 짓고 강남은 철근으로 짓는 건 아니잖아요. 네. 결국은 강남으로의 접근성, 공공 인프라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거에 의해서 집값이 결정되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 지역에도 지금이 기한인가. 예를 들어서 저런 거죠. 우리가 개포동 시형부터 주공 4단지 5층짜리 저층 있을 때 주공 2단지에 7.5평짜리가 있었는데 이게 네. 3억 왔던 시절이 있었어요. 이거 사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안 사는 분들이 너무 많았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저런 지금 저평가돼 있는 그런 지역의 내 집 마련도 좋은 기회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해 주신 거대로 하고 싶어도 사실 뭐 아까 말한 소위 말한 상위 지역들은 막 올라가고 회복하는데 내가 살 수 있는 동네들은 이제 막 지지부진하고 막, 또 막 빠지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섣불리 이게 사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부동산 가격이 한 번 오른다고 해서 계속 오르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네. 우리가 뭐 S&P 500 지수 200년 동안 보더라도 S&P 500도 이게 창조됐다 중간에 쭉 파괴되고 빠지는 때가 많아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거든요. 네. 부동산도 그렇다라는 거죠. 강남 3구가 특이한 거예요. 여기가 특이한 거지. 서울 지역 다른 구들은 23개 구는 정상이다라는 거예요. 가격이 그렇게 창조됐다가 파괴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10년 단위로 끊어보면 그래도 올랐네 우리 집값이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집 마련은 그러한 관점에서 조금 봐야지. 강남 3구 따라가다가는 정말 내 집 마련 시점을 실기할 수도 있고 정말 내 집 마련 못하고 올라가는 전셋집에 우리가 뭐 평생 살아야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다른 데가 막 올라가는데 내가 사고 싶은 동네는 지금 막 지지부진하니까 안 볼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럴 때 그냥 사놓는 게 뭐 선점의 효과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 데에 대장주를 사놓자라는 거죠. 어느 동네마다 대장 아파트는 있잖아요. 있죠. 그 대장 아파트의 매수를 지금 떨어졌을 때 사지 올라갈 때 사면은 돈을 더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를 좀 잘 보는 게 좋지 않겠나. 근데 샀다가 안 올라갈까봐 항상 이제 그 마음이니까. 그럴 거면 지금 달리는 말을 타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항상 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자금이 좀 부족하니까 여력이 안 되니까 그런 데서 기회를 조금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너무 짧게 1, 2년 보지 말고 좀 길게 보고 사면은 오히려 뭐 지금이 좀 저점 구간일 수도 있다. 그렇죠. 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댓글 같은 것들도 보면은 항상 막 서울하고 수도권 얘기만 하니까 지방 얘기도 해주세요 막 이러시는데 사실 지방 얘기를 이게 섣불리 못 하겠는 게 지방 분위기 안 좋잖아요. 저 욕 엄청 먹는 거 아니에요 오늘 또 댓글로. 그래서 사라고 했다고. 그럴 수도.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남들이 안 된다고 할 때가 저점이거든요, 사실. 그렇긴 한데 이게 쉽사리 손은 또 안 나간다. 근데 나중에 만약에 뭐 좀 말씀하신 뭐 노원 이런 데 또 올라가면 또 그때 사야 됐는데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지방은 어떻게 보신 거지? 지방은 사실은 이제 지방에 우리가 투자해도 됩니다. 뭐 그 지역에 뭐 진짜 대장주 이런 공공 인프라가 잘 갖춰진데 이런 지역은 사도 되는데 일자리가 일단은 전제가 늘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일자리가 인구가 정말 늘어나야 되는데 그런 지역이 별로 없다라는. 또 하나는 지금 미분양이 6만 5천 호가
없거든요. 네. 예. 이 미분양이 많은 지역들이 너무 많다. 이게 해소되지 않는다라는. 지방의 투자는 사실은 지금 사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네. 조금 더 분위기를 보자. 그래서 거래량이 좀 늘어나는데 거래량은 지방 부동산 시장 거래량은 어느 시점에 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제 개편이 되지 않으면은 지방 미분양은 해소되기는 힘들 걸로 보여요. 그러겠죠. 예를 들어서 법인 개인 임대 사업자가 시장에 참여해서 순기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임대 사업자가 지금 아파트 한 채 사면 12%잖아요. 취득세. 종부세도 돼야 되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예전처럼 되돌려 주라라는 거죠. 시장에서 순기능 역할을 하게. 그래서 이들이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그 시장에서 얼마의 전세 놓든 월세 놓든 세제하게 하고 조금 세제 혜택을 줘라. 자, 이렇게 이제 됐을 때 거래량도 늘어나고 시장이 조금 활성화되는데 이때 기회를 조금 보자. 그래서 지금 들어가는 거는 지방은 아닌 것 같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는 어쨌든 이제 미분양, 뭐 악성 미분양이든 뭐 준공전이든 뭐 네, 이런 네.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네. 뭐 이렇게 아무리 지금 사도 뭐 어느 정도 시세 상승을 노리는 건데 그 시세 상승을 하기에는 옆에 지금 빈 공실들이 너무 많으니까. 네, 그래서 지금 현재 PF 대출이 135조 정도 되는데 여기에 연체율이 지금 3.5% 정도 됩니다. 근데 기업 대출 연체율이 0.76 정도 하는데 네. 너무 많죠. 네네. 네, 그래서 가계대출 연체율은 0.4%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비해서 PF 대출 연체율은 되게 많기 때문에 이 시장이 살아나려면은 세제 혜택에 대한 세제 개편이 되지 않으면은 지방 시장 살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게 살아날 때 매수에도 늦지 않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LH가 뭐 한 3천 채 정도 뭐 악성 미분양 이런 거 사주겠다 뭐 이렇게 뭐 발표도 했는데 보니까 대구 경북에 좀 많이 몰려 있거든요. 네. 이거는 좀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대구 경북에는 조금은 효과는 없을 수는 없어요. 효과는 뭐 그래도 LH가 사주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거 가지고 시장 살리기는 좀 역부족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뭐 LH가 뭐 돈도 준비해 놓고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뭐 네. 천천히 뭐 살 텐데 지금 네. LH 걱정을 해야지. 지금 상황 안 좋죠 거기도. 거기도 뭐 쉽지는 않기 때문에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할 게 많아요 거기가 지금 뭐 네. 여러 가지 뭐 다 뭐 정책만 나오면 다 LH 간다고. 그러니까요. 지금 또 하는 사업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도 이번 일로 인해서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 보이네요. 결국에 다주택을 희망하는 뭐 그런 사람들이 지방에 가서 뭘 사줘야 될 텐데 투자를 해줘야죠. 네. 거기가 지금 막혀 있다 보니까 네, 네, 당분간은 지방을 추천하기는 좀 어렵다. 네, 네. 여기는 저점이라기보다는 아직 뭐 저점이 더 갈지 안 갈지 모르겠다 정도. 아직은 아직은 그러면 서울 얘기 아까 잠깐 해주셨고 이제 지방 얘기해 주셨으니까 그럼 경기도도 올해 뭐 입주 물량 좀 낮다 안 좋다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좋죠. 경기도는 이제 선별해서 투자하셔도 될 것 같은데 우리가 경기도에 투자할 때는 서울 접경 지역을 봐야 되고요. 서울하고의 접근성보다는 서울 강남하고의 접근성을 고려하자. 네. 예를 들어서 뭐 GTX가 ABC가 지금 예정되어 있는데 네. AC는 삼성역을 이제 통과하잖아요. 이런데 지역 뭐 예를 들어서 동탄이라든가 네. 파주 운정이라든가 의정부라든가 양주 옥정이라든가 수원이라든가 이런 지역은 뭐 삼성으로 연결이 되니까 조금 고려해 보셔도 되는데 네. 이 중에서도 그럼 일자리가 어디가 조금 향후에 또 늘어날 것 같느냐. 동탄 같은 경우는 뭐 용인 남사 이동의 네네. 반도체 클러스터 뭐 215만 평 규모에 들어서면 일자리가 7만 개에서 10만 개 늘어난다고 하잖아요. 그럼 배우지는 바로 동탄이 네, 신도시가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럼 이제 이런 거를 고려해서 뭐 내 집 마련을 해놓으면은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디냐, 파주에 사야 되느냐, 동탄에 사야 되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삼성역 오는 건 똑같다라고 하면 결국은 집값은 일자리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고소득 일자리가 많을수록 그 인근에 거주하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이거 어찌 보면 되게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네. 그거를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가 조금 내 집 마련할 때 고려해 보면은 답은 다 알고들 계시는 건데 네. 살 때는 그거를 잊어먹고 감성적으로 접근한다라는 거죠. 이런 거 아닐까? 근데 그런 동네는 그래도 좀 비싸잖아요.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높다 보니까 좀 싼 거 사고 싶고 막 대출도 좀 덜 받고 싶고. 근데 얘가 좀 나중에 팍 튀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신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예, 네. 그래서 항상 조금 비싸더라도 좋은 지역, 미래가치 좋은 지역을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길게 보면은 뭐 이렇게 네, 막 네. 반전이 일어난다기보다는 좀 좋은 게 더 간다. 뭐 이런 좋은 게 게 예, 좀 그렇죠. 맞겠네요. 네.